과학은 이렇게 말한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변할 수 있다. 70세든 80세든 배우는 순간 뇌는 깨어난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운다고? 혹은 머리가 굳어서 이젠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생각 잠시 내려놓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게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촬영처럼 뇌가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안에서 신경세포들이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더 빨라지고 기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런던의 택시기사들을 연구해 봤더니 복잡한 길을 외우고 다니는 이들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굳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하면 뇌는 기꺼이 응답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하나 외워야 할 것들을 우리는 경험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때 20대는 모든 기능을 다 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60대인 여러분은 다릅니다. 아, 이건 예전 전화기의 전화번호부 같은 거구나 하며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하죠. 이런 방식의 학습이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또 하나 인내심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배우고 싶어 조급해했다면 이제는 천천히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있으세요? 이런 여유로운 학습이야말로 진짜 실력을 만듭니다. 얼마 전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5세에 처음으로 카카오톡을 배우셨다고 하십니다. 처음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두려워하셨지만 한 달 뒤엔 손자에게 스티커까지 보내고 계셨어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하나 배우니까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져요. 이렇게 설레는 기분이 언제였나 몰라요. 이게 바로 학습의 마법입니다. 작은 성취 하나가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며 커지는 것처럼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는 다시 더 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성장의 기쁨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때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마사코 와카미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60세에 컴퓨터를 처음 만지고 81세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나이는 창조의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70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 65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할아버지. 이분들의 공통점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대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하나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말이죠. 배움의 효과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뇌를 사용하는 것이 곧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또한 새로운 도전은
삶의 의미를 줍니다. 오늘은 뭘 배워볼까 하는 기대감이 아침을 설레게 만듭니다. 이런 설렘이 있는 삶과 없는 삶, 어느 쪽이 더 활기찰까요? 사회적 연결도 늘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할 거리가 생기죠.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관계도 더 풍성해집니다. 건강한 몸, 활기찬 정신, 풍부한 관계. 이 모든 것이 학습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마음은 있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먼저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이나 신문 읽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양이 아니에요. 둘째, 손으로 쓰기를 해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손글씨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셋째, 새로운 단어 하나씩 배워보세요. 손자, 손녀가 쓰는 요즘 말이든 외국어 단어 하나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생각을 만듭니다. 넷째,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외워보세요. 기억력 훈련도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런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미있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는 공부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가르쳐달라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배우자는 자세입니다.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로운 걸 배우시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감동받는다고 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면서 더 존경하게 된다고 합니다. 배움은 혼자만의 성장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가 이미 배움의 시작입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걸 배워볼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이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살아있고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때입니다. 배움은 곧 희망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한 인생은 계속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